아이씨, 이렇게 바쁘신 거야.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또다시 정상 외교 일정을 잡아서 진행을 하고 계시네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올해 마지막 정상외교 일정으로 샵카트 미르지오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공급망 등 실질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16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7일 오전 미르지오예프 대통령을 청와대로 초청해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후에는 양 정상 임석하에 7개의 MOU 등을 체결하는 협정 서명식도 진행된다. 저녁에는 문 대통령이 주최하는 국빈 만찬 일정이 이어진다. 네, 뭐 대충 이렇게 몸이 건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가 7개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일단 우즈베키스탄이기 때문에 아이 뭐 그렇게 중요한 나라도 아닌데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먼저 잘 몰라서. 네.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즈벡이 대외적으로 좀 잘 안 알려져 있고 그렇죠. 소득이 좀 낮죠. 그런데다가 이제 우즈벡 하면 대표적으로 김태희가 밭 깔고 고소영이 소 모는 뭐 이런 나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건 우크라이나 아니에요? 아닌가? 그래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만 해도 장모의 나라다. 장모의 나라. 네. 하도 이제 우리 농촌 총각들이 우즈벡으로 장가를 많이 갔어요. 아, 그래요? 맞선 보러. 혹시 그쪽으로 장가 들고 싶었나요? 거기까지 못 갔죠, 저는. 네. 근데 그만큼 우리나라와 교류가 많습니다. 왜냐면 지금 러시아에서 이제 이게 소련에서 분리된 여러 그 스탄 국가들 중에 고려인들 후손이 제일 많은 국가예요. 이게 우리 그 한민족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선호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우즈벡인들은 보면은 약간 동양인 같아요. 그렇죠. 느낌 그러니까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왜냐면 이제 구절 같은 그 저기 미수다 나왔던 미녀를 보고 우즈벡 미인을 다 서양인으로 생각하시는데요. 우즈벡 안에 러시아계 그러니까 진짜 그 유럽 인종 계열의 인구는 4%도 안 됩니다. 내가 왜 이걸 왜 알고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겠죠, 아시는. 뭐 하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대부분 그쪽에 가갖고 이렇게 이제 사진을 받아 보면 약간 사진을 왜 받아봐요? 사진도 받아봤어. 이게 서양인 얼굴이 아니라 동글동글하고 코가 이렇게 몽툭한 그런 이제 얼굴들이 많아요. 이게 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러시아 미녀하고 좀 다른 거다라는 부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우즈베키스탄하고 우리하고 MOU를 맺어서 경제 협정을 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광물에 대한 협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해봐봐. 네. 우즈벡은 내륙에 있는 나라야. 네. 바다가 없어. 없죠. 우리나라도 사실은 우즈벡하고 연결되는 통로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광물 협정을 맺어갖고 사업을 같이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륙으로 연결될 거라는 전제하에서 이 MOU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럼 그 얘기네. 러시아 내의 철도를 니들이 관리해줘. 근데 그 철도가 거기까지 다 그렇죠. 다 지나가는 거죠. 다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남북 철도 연결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한반도에서 우즈벡까지 연결되는 철도가 연결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그러네요. 이 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전제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 이미 얘기가 다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끝나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스탄 국가들하고 지금 우리가 차례대로 정상회담을 하면서 경제 사인만 하는 협력을 거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무급에서는 이미 얘기가 다 끝났고 그리고 그 나라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철도가 지나가는 나라들 사이에서는 이미 다 끝났고 이제 정상이 온다라는 건 뭐냐면은 자 얘기 다 사인하러. 됐죠. 그러니까 정말 사인하러 오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예. 그래서 우즈벡하고 경제 협력을 하는데 무슨 우리가 광물 수입해 오는 차원의 경제 협력이 아닙니다. 모르고 있는 게 많아요. 가장 중요한 거. 일단 뭐 어찌 됐거나 철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시설들을 정비하고 북한에도 숙련된 노동자들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건설 노동자들 부분 안에서. 근데 우즈벡은 중앙아시아에서 인구가 가장 많아요.
3,000만 명이 넘습니다. 주변 스탄 국가들 중에.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 나라 사람들이 해외에서 파견 노동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야, 우즈베키스탄 딱 치잖아요. 관련 검색어 1위가 뭔지 아세요? 뭐야? 우즈베키스탄 미녀. 그러니까 장모의 나라라니까.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이 한반도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경수로 사업 한창 진행할 때 미국이랑 우리 돈으로 경수로 졌잖아요. 양면에. 그 경수로 사업을 실제적으로 다 했던 사람이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하고의 연계 관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즈베키스탄을 인력들을 대한민국이 활용해가지고, 왜냐면 우리가 거기까지 가기 너무 머니까, 그리고 굉장히 또 많은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한국에 진출한 우즈벡 노동자들과 공동 사업을 벌이게 된 우즈벡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즈벡이 가지는 최고의 강점이 면화 6대 생산국이에요. 면화. 네. 그래서 앞으로 우즈벡하고 한국의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또다시 섬유 강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대구가 살아날 수 있는 대구. 섬유의 도시 대구가 살아날 수 있는 갑자기. 새로운 길이 우즈벡에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기사에는 그런 게 안 나왔어요. 그냥 걔들이 보면 알겠어요. 그 구리, 텅스텐, 뭐 몰리브덴, 뭐 이런 풍부한 천연 광물을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그 신산업 하는데 요런 데 소재 확보를 위해서 뭐 이익이 있다. 그럼 그만한 신사업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어디 쓰일지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그래야 이게 돈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 일단 중앙아시아 최대 자원 대국으로 원유 매장량이 세계 17위고요. 예. 그리고 이 면화가 굉장히 유명하긴 하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즈베키스탄 면화는 중앙아시아 생산 품질 중에 최고를 자랑합니다. 또 면화하면 우리 문씨 가문이 뗄래야 뗄 수 없네요. 그 그런- 밀수하셨죠? 전 네? 손적해서. 네. 무슨 말씀을 쓰는 그러니까 우즈벡에서 온 씨앗을 한국에 최초로 밀수해 오신 분이 밀수라니요? 예. 분이 문화사에 선조신 것이죠. 예, 저희 시조께서 네. 예, 부통에 목화씨를 고이 숨겨서 들어오셨습니다. 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네. 그래요? 왜냐하면 이 부통에 있는 그 면화씨 몇 개로 갖고 이걸 퍼뜨릴 수가 없다고 불과 그러죠. 몇 년 만에 이걸 퍼뜨릴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건 상징적인 거고 아마 이제 무역관으로 활동을 하면서 그쪽에서 대량으로 종자를 가져와서 이 사업을 일으키는데 문익점 선조께서 근데 진짜- 역할을 많이 하시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진짜 역할을 하셨을까요? 네, 진짜 했어요. 왜냐면 그 시기 때 문익점 이분이 중국을 왔다 갔다 하고 난 이후에 네. 이게 딱 1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면화 생산이 본격화됐거든요. 아, 진짜.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세대에 했다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요거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분명히 지원을 했을 건데, 그렇죠. 그걸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말하자면 국가적 소송이 될 수 있잖아. 그렇지. 외교적 문제가 될 수 있죠. 외교 문제가 될 수 외교 있으니까 문제가 될 수 있죠. 문익점 선조한테 다 뒤집어 씌운 거야. 혼자. 제가 훔쳐다가 심어서 이렇게 됐지. 내가 책임지겠소. 그렇지. 고려가 한 건 아니요. 이렇게 된 거죠. 내가 애민 정신에서 했소. 꼬리 자르기네. 전형적인. 그렇지. 다 나의 책임이요. 근데 우리가 그 당시에 고려사를 우리 어디까지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이어져 있으니까 우리 뉴스는 중요치 않잖아. 나 대본도 몰라. 근데 그 당시에 고려의 그 무역의 규모를 좀 알아야 돼요. 나 진짜 그게 궁금해요. 그걸 송 작가님 어떻게 아시죠? 그때부터 살았으니까 알겠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고려의 병난도가 세계 최고의 무역항으로 불릴 만큼 중앙아시아 아랍까지도 직접적인 그 교역을 했었어요. 실제로 아랍 상인들이 네. 들어왔죠. 그 중간에 있는 게 우즈벡이야. 그래서 우즈벡에서 우리의 면화가 수입돼가지고 우리나라에 정착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 이제 나중에 일본 애들이 와갖고 그 합성섬유 풀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게 망가졌지만 계속해서 우즈벡은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면화 품종을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면화가 다 망했어요. 인도도 대표적인 면화 생산국이었는데
우리 이건 빌 게이츠 하기 전이었지만 몬산토가 들어가갖고 유전자 변이 면화를 뿌려버리는 바람에 예, 완전히 인도의 면화 산업이 망해버렸죠. 몬산토가 여러 나라 농업을 망쳤죠. 네. 근데 그런 와중에 안 망하고 고품질의 면화 종자를 생산 유지하고 있는 게 우즈베키스탄입니다. 그래서 거기 면화를 우리가 전적으로 받아갖고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해가지고 면화, 그 직물 관련된 사업을 일으킨다고 하면 이게 앞으로 굉장히 큰 테마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거길 노리고 있죠. 아, 근데 이 그렇구나. 다른 기사에서는 우리 이 천연 광물 관련해서 텅스텐 뭐 이거는 드릴이나 고강도 절삭 공구 근데 너는 왜 이렇게 오바를 하니? 거의 건너가려고 하는데. 안 건너갈 것 같아서 지금 그럼 뭐 면허는 요 정도 하고 넘어가시죠. 희귀금속 쪽으로 가자고 하면 자 여기에 대표적인 게 빨리 끝내려고. 방금 얘기한 망간, 몰리브덴, 텅스텐이 있습니다. 네. 망간은요 앞으로 가스관 사업에 굉장히 필요로 한 자재예요. 예, 망간을 이용하면 저온에 견딜 수 있는, 그러니까 천연가스가 온도가 낮잖아요. 그래서 이런 천연가스를 운반하기 위한 관들은 망간강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망간들에 대한 수요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요. 우리 LNG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망간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포철로서는 굉장히 좋은 파트너 하나 얻은 거고요. 몰리브덴이나 텅스텐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희귀금속입니다. 이게 이제 기계공업에 들어가는 가공 공작기계에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금속 원소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국제 시세도 굉장히 비싸고 수급이 어려운 광물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나라 기계공업 쪽 안에서 지금 특히 우리가 기계공업이 뜨고 있는 게 중국이 요새 공급망 때문에 쫄망해갖고 그렇죠. 60% 이상을 차지하던 점유율을 전부 다 놓치고 있고 그걸 지금 우리나라가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럼 하천기계나 서암공업 같은 것들은 지금 최고 실적을 올리고 있어요. 경쟁자가 없어서. 근데 왜 주가가 안 올라? 주가가 안 올라. 괜히 홍준표하고 엮이는 바람에. 하지만 조만간 이게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기사에 보면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희소금속 생산 기반을 가진 개도국 중에서 가장 먼저 이제 국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즈베키스탄하고 협력을 하고 있대요. 네, 2019년부터 우리 정부가 2019년이면 우리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그때 방한하셨을 때 이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즈벡에서 생산되는 품질 낮은 희소금속을 우리나라 연구자들하고 우즈벡 연구자들이 고품질로 만드는 거죠. 고품질로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생산하고 있답니다. 아, 고순도 대단해. 재련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언제 했대 이건 또? 내가 늘 얘기하잖아. 우리나라 재련 기술이 최고인데 대학생들이 진짜 영혼을 갈아 넣어서 만든 기술을 써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사장이 돼 있던 게 외국에 나가서 지금 빛을 보고 있는데 하나씩 호주가 그 빛을 볼 대상이고 이번에 우즈벡도 똑같은 방식으로 광물 협력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하고 석탄은 호주서 갖다 쓰고 히토리오 하고 그 다음에 몰리브덴이나 망간 같은 거는 우즈벡에서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벌써부터 이제 방산 무기들부터 시작하고 왜냐면 포신, 뭐 각종 총기, 장갑, 그러니까 그 자동차 장갑차 외장 장갑 이런데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몰리브덴, 텅스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요, 진짜 그거하고 똑같네. 우리가 참 대통령 한 사람 잘 뽑아놨더니 굳이 우리나라에 그런 자연광물이 다 매장 안 돼 있어도 상관없어. 전 세계의 품질 좋은 거 다 끌어가지고 다 쓸 수 있는 그거하고 똑같잖아. 우리 새우가 굳이 우리 문화나 법조인 될 필요 없어. 내가 회사에서 변호사 붙여줄 테니까 소송 편하게 하시라고. 그렇지. 똑같은 거죠. 아, 새우. 뭔 얘기예요? 문재인 대통령 뭐야 칭찬인가? 새우가 중요하다.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이게 겉으로 드러나 있는 자원에 그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우즈베키스탄은 그동안 너무 면화 사업에만 올인을 해오다 보니까 되려 자국에 있는 가스나 석유 유정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개발을 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훨씬 높은 국가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우즈벡하고의 외교적인 관계 그리고 직접적인 철도 연결만 이루어지게 된다고 치면 말 그대로 노다지라는 거죠. 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다 이 가스나 이런 것들을 팔아서 부자가 됐어요. 근데 이 국가는 안 됐어. 그렇죠. 우즈벡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국가들은 그런 과정 중에 엄청난 비리 내지는 외국 국가들의 간섭에 의해서 자주권을 다 잃어버린 상태야. 그러니까 지금은 들어가도 뭘 해내기가 힘들어요. 근데 우즈벡이 이번에 이제 오셨던 그 샵카트 대통령이 아닌데? 이름이 우즈벡 대통령 말고 키르기즈스탄 대통령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번에 오신 대통령이요? 샵카트 미르지오예프? 네. 그 샵카트 미르지오예프라는 이 양반이 한국의 문재인 같은 분이에요. 그 앞에 우즈벡의 문재인 그렇죠. 같은 분. 그 앞에 있었던 그 카리모프라고 하는 박정희 같은 인간이 하나 있었어. 얘가 독재를 하면서 우즈벡 국민들을 그렇게 피고름을 짰어요. 어떤 방식으로 짰냐면 면화 사업이 잘 되니까 면화 사업을 국책 사업으로 해놓고 거기에 국민들을 강제로 투입을 시킨 거야. 근데 면화는 키가 작잖아. 그러니까 등치 큰 남자들이 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여성들이나 미성년자들이 들어가갖고 그 면화 따는 일을 노예처럼 한 거야. 그래서 100kg를 따면 우리나라 돈으로 4,000원 정도 임금을 줬대요. 그러니까 한 3일, 4일을 그 안에서 자기 할당량을 해갖고 나오면 4,000원 주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대한 판매 수익은 전부 국고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갖고 이걸 치부를 하면서 그쪽에다만 올인을 한 거야. 쉽게 말해서 이게 잘 팔리니까 그 돈 갖고 다른 데 경제 개발을 하거나 이런 건 생각도 안 하고 계속 목화반만 늘리고 계속 국민들을 거기다 몰아 넣은 거지. 근데 이 독재자가 나가고 난 다음에 이 샵키트 대통령이 들어와서 2018년 이후부터 그 강제 노역을 다 없앴어요. 그리고 국고로 다 들어왔던 이 면화 판매에 대한 거래를 새롭게 해갖고 그 부분을 국민복지, 뭐 복지라고 말할 수준은 아니겠지만 임금 정상화 같은 데다 뿌려주면서 지금 우즈벡이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정치 안정이 막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 한국하고 손을 잡는 이유는 뭐냐? 주변에 있는 다른 국가는 옛날에 기득권 국가들하고 다 손잡고 하는 이 그 일종의 정치 부패의 그 공범들이야. 주변에 있는 국가나 기존에 있는 기업들은.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한국하고 완전히 갈아엎는 방식의 새로운 경제협력, 외교협력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MOU가 7종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 막 통신부터 시작해 교통, 보안 막 다 있어. 뭐 다 있더라고요. 나라 자체 하나를 완전히 새로 세우는데 그 희망으로 대한민국을 올인을 하겠다라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조경식 차관은 지금 또 장관이 저쪽에서 우즈벡에서 와가지고 5G, AI, 빅데이터 협력 뭐 이런 것까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감히 쳐다도 볼 수 없는 수준이긴 하지만 그거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자원들 갖고 대한민국이 우리를 부강하게 경제 발전을 시켜주세요. 라고 맡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한 나라가 그 나라의 미래를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대한민국한테 의존하기 위해서 찾아와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방송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언론이. 근데 우즈벡 대통령이 왔다는 얘기도 거의 없어요. 없어. 그래 놓고 기사는 뭐 김태희가 밥 가는 나라 아무 의미 없이 이게 뭐야? 방산이란다. 광물 협력하기로 했다. 이렇게 무미건조하게만 꺼내놓고 있다는 거야. 그렇죠. 하여튼 많이 화가 나긴 합니다만 어찌 됐거나 우리 대통령 열일을 하고 계시고요. 이 열일하는 한 가지가 정부 엄청난 국익으로 돌아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국가 홍보처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안 해주냐고. 사실은 기자들이 이런 걸 쓰고 포털에서 올리고 뉴스에서 일면에 내고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이 머니투데이 같은 경우에는 되려 문 대통령이 호주 가서 셀카 찍었다고 국민 고통 외면하고 공감 능력이 없다 이따위 얘기를 지금 그걸 이제 기사 국민의힘이 써내고 있어요.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 얘기를 따옴표 갈아가지고 쓴 거죠. 그러니까 니들이 머니투데이밖에 안 되는 거야 이 자식들아. 일수일보라고 하더라고요. 머니투데이 일수일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거야 이 새끼들이 삥 뜯어가지고 뭐 한자라는 뭐 그런 게 네. 아닌가. 삥 뜯는 수준이 상상을 초월하잖아. 김만배가 머니투데이 출신이고 아니, 50억 근데 클럽의 머니투데이 회장도 있다면서요. 이 호주 이 셀카도 총리가 찍은 거잖아요. 이걸 왜 이걸 왜? 아니 국민의힘은 왜 이거를 총리가 방한한 대통령을 참 예방하고 예우하기 위해서 3일을 부부 동반해서 따라다녔어요. 거의 가족 모임에 네. 같이 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기업인들 모임부터 시작해갖고 주요 장관들 모임, 주 지사 모임 이런 데를 다 갖고 일일이 안내하고 소개하고 따라 이런 정성을 보여주는 이만큼 시간을 내준 예우가 어딨냐고. 그러니까. 그런 총리 부부가 그 나라의 가장 상징적인 오페라 하우스를 배경으로 사진 한 장 같이 찍겠습니다 하고 사진 찍은 거야. 그럼 여기서 저 국민들이 지금 힘들기 때문에 셀카는 안 찍겠습니다. 이상하잖아. 또라이인가? 그게도 이상한 거고. 또라이 같잖아 이거. 그 사진은요 호주하고 우리나라의 우애 관계를 상징하는 국보 같은 사진, 상징적인 사진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회자될 거예요 역사에서. 이 사진은 기자가 찍은 거고 저 카메라 안에 있는 사진이 진짜지. 스콧 총리가 이건 대대로 가보로 남길만. 그래서 이 머니 투덜이들이 계속 해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쓰게 되면 그 국민들한테 답답하잖아. 그래서 청와대가 직접 앞으로 페북을 하겠다. 페북으로 소통을 하겠다라고 이걸 인제하나 임기 말에? 아니 뭐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송작가 TV에서 이렇게 KTV처럼 대통령과 관련된 이런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청와대 발이라든지 뭐 이런 것만 관련해서 뉴스를 만들어 달라라는 요구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본 팩트 뉴스를 제작을 해갖고 일단 내고는 있어요. 근데 역시 우리가 한계가 있어. 확산 속도나 조회수가 늘질 않아요. 그래서 참 이거 어떻게 해야 이거를 좀 확산시킬 수 있을까? 카드 뉴스가 지금 됐든. 보고 계신 분들이 조댓구알 해주시면 그게 큰 도움이 되거든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알림 설정도요. 아니 여기 또 갑자기 급 직원 회의급이 될 것 같은데. 아니 저는 그냥 그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성 뉴스처럼 앉아가지고 뉴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내보내는 것도 어떨까? 진짜 뉴스처럼. 우리가? 응. 아예 진짜 양복 정장 입고 뉴스 데스크 하듯이 하라고? 아니 그 청와대발 우리가 반드시 얘기해야 될 뉴스만 기사를 우리가 작성을 해서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언론이 왜 이걸 안 쓰냐 이거 설명해 주는 걸 떠나가지고 우리가 청와대 페이스북을 보고 그게 보도자료니까 기사를 쓰는 거지. 그래서 그 기사를 우리가 뉴스처럼 만들어서 내보내는 그러니까 거지. 쓰는 건 괜찮다니까. 잘 만들 수 있는데 안 퍼져 우리 힘으로는. 아니 적어도 우리 구독자들은 보겠죠 그 뉴스를. 근데 그 뉴스처럼 만들어서 보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여기저기 퍼나를 수 있어요. 이 뉴스 오늘 보셔야 돼요. 오늘의 청와대 뉴스 보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네, 저는 그거 다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안 된다고 했죠 그 전에. 예, 저희가 일본 뉴스 만든다고 했을 때 제가 반대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됐고 지금 청와대에서도 하는데 안 퍼지잖아요. 어쨌든 그냥 우리가 하면 됩니다. 하다 보면 또 퍼집니다. 사실 저는 이제 김건희 리플리 주문처럼 언젠간 퍼지겠죠. 좀 잘 퍼졌으면 좋겠는데. 아니 근데 제가 페북을 안 하고 제가 공식 페북이 없긴 합니다만 제가 트위터는 좀 오래 했어요. 그래서 지금 트위터에 제 일본 뉴스들을 만들어 가지고 퍼뜨리고 있는데 이제 예전에 트위터에 있는 영향력만큼 이 확산돼서 퍼져가질 않더라고. 안 되죠. 네. 그래서 이러한 뉴스 확산에 대한 키를 쥐고 있는 애들이 다 포털인데 또는
포탈이나 이 메신저 업체들인데 이런 업체들이 적극적인 국정 홍보에 나서줘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안 하잖아요. 어쨌든 안 하고 다음 카카오가 이런 일만 해준다고 치면 주가가 확 오를 텐데 이렇게 꼬셔갖고라도 어떻게 안 넘어오게 유학파는 해야 되지 너무 않을까? 냉정하대요. 네, 어차피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이 청와대 페이스북에서 이제 답답했는지 호주 현지 언론이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하면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우리가 한 얘기 아니에요. 호주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그 찌유 아나운서 가운데 거 하나 읽어주실래요? 더 중간 게 스트레티지스트. 이제 한 호주 미래 장갑차보다 훨씬 광범위. 한 호주 탄소 중립 기술, 우주, 핵심 광물,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에 더욱 노력 기울여야 한국은 상업 및 국방 분야에서 세계적 빅테크 선도국 중 하나. 네. 이걸 청와대가 얘기했으면 또 국민의힘이 뭐라고 할까? 자화자찬이다. 그거를 또 기자들이 그걸 따옴표를 땁니다. 그래가지고 또 포털에 올리겠죠. 하루 종일 돌겠죠. 그러니까 이게 자화자찬한다고. 자발적으로 이런 뉴스를 퍼나를 수 있는 일종의 국민 협의가 필요하다니까. 어떤 조직이 필요하다고.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저의 트위터 아이디가 찌찌아이RRACC니까 저의 트위터를 검색하셔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거를 리트윗을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한다고 하면 옛날 같으면 이게 좀 맥혔겠지만 요즘 트위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새로운 창구를 하나 만들기는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인스타로 많이 뭔가를 보니까 맞아요. 인스타용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인스타. 인스타 좋죠. 그러면 두 분이서 책임지고 인스타 홍보에 관련된 내용을 준비해가지고 제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결국 그건 뭐냐면 그 트위터도 그렇고 내가 이거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송 작가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지 되는 거지. 뭐 송 작가님 계정을 다른 왜 사람이 나만 하면 갖고 그래? 다른 사람이 하면 효과 없어요. 저희가 송 작가님만큼 영향력이 없어요. 아니야. 내가 밀어줄 테니까 영향력을 지금부터 키워나가라니까. 네. 아니 지금 서로 다 뭐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서로 다 하기 밀어? 싫어해. 밀어. 이게 참 어려운 분야인 거야. 봐봐.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게시판과 인터넷 언론들과 기사들이 송 작가 TV에서 김건희 리플루 증후군 얘기했다고 지목해갖고 기사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방송에는 유입이 안 되고 있잖아. 자기네들끼리만 돌려 쓰고 있잖아. 우리가 그 기사 낸 거는 10,000명 조금 넘는 수준의 리트윗을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그랬다고 쓰는 기사를 수십만의 리트윗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야. 아니, 근데- 이게 뭔 일이고 진짜. 이게 무슨 일이고. 내가 여기서 뭐 다른 뭐 그것도 있는데 아무튼 뭐 좋은 얘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리플리 증후군 관련해 가지고 좋은 얘기만 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튼 뭐 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요.